어, 저는 이제 궁금한 게 많았어요. 특히나 제가 사법 시험을 저도 준비했었습니다. 확신도 안 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그러한 의지로 합격할 수 있었는지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저는 이게 실력으로 합격했다는 생각을 그렇게 하기 어렵게 만들어나지 않습니까? 1점 차이로 붙어갖고. 저는 운칠기삼이라는 얘기를 많이 믿고 삽니다. 근데 이런 얘기하면 야 어떻게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 그런 얘기할 수 있냐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가 운을 받아서 합격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즐거운 상상을 하는 것도 굉장히 행복합니다. 저는 공부하면서 합격하고 나서 집에 처음 갔을 때 선착장에 내리기 전에 배가 멀리 보이는 상황에서 부모님들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고 제가 손을 흔들고 또 배가 딱 정박했을 때 내려서 큰절을 올리는 그런 재밌는 상상, 그런 상상을 많이 하고 살았거든요. 그 상상을 많이 하십시오. 행복합니다. 우리 황풍현 편집장님, 전라도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고 또 전라도 인물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전라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셨는지 그 계기가 좀 궁금하거든요. 저는 이제 신문 기자를 시작했는데요. 대부분의 매체라는 것이 나와 내 주변 가까운 것들의 이야기를 중요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잘 나가는 것들을 계속 개선전해 주면서 그쪽으로 막 닮아가게 하고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1% 만들기에 경쟁을 부추기는 게 저는 오늘날의 잘못된 미디어 현실이라 생각해요. 물론 뭐 센세이션하고 뭐 세계적인 거, 뭐 유명한 거,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항상 사람이 자기와 자기 주변을 둘러보고 자기의 중심을 잃지 않도록 하는 매체가 중요하다. 전라도 사람에게는 전라도를 계속 돌아보는 게 매우 중요한 미디어라는 것을 기자 생활하면서 좀 이렇게 깨우치게 됐다고나 할까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어요. 근데 그걸 이제 깨우치더라도 실제로 실천하는 건 또 어렵잖아요. 또 전라도닷컴 같은 경우는 177호까지 나왔다고 네. 그러는데. 근데 이제 그것은 모든 일에는 자기 혼자 되는 일이 없잖아요. 아까 우리 박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저 혼자 하는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같이 이렇게 저랑 같이 했던 식구들, 기자도 있고 또 일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 같이 만들어.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뭔가 생각을 갖고 뭐 꿈을 꾼다는 것은 그 한 사람의 기발한 아이디어로 끝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뭔가 반드시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 만나서 일을 하게 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감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런 기록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그런 1% 못지않게 또 주변에 있는 따뜻한 99%를 위한 그런 미디어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셨고 그 실천해 오신 황풍년 편집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마이크를 여러분께 좀 드릴까 하는데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전 전남대학교에 재학 중인 남궁현이라고 합니다. 전라도 욕하는 사람들이나 전라도를 안 좋게 보는 사람들도 저희가 이제 품으려면은 과연 어떻게 화합의 길로 나가야 될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전라도뿐만 아니라 어떤 지역에 대해서도 어느 한 사람이나 몇 사람의 어떤 잘못된 행태나 부류를 가지고 뭉뚱그려서 아이고 경상도 사람들, 아이고 경기도, 아이고 충청도 이렇게 하는 것은 원당한 태도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먼저 말씀드리고요. 전라도가 지향하는 어떤 정신적인 가치나 의로움 이런 것들을 그냥 한마디로 아이고 저 짜잔하고 말이야 촌스럽고 못 사는 놈들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그 어떤 물질보다 훨씬 초월적인 가치 이런 것을 아주 무시하는 행위니까 그런 것들이 어떤 속성으로 나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고요. 모두가 다 자기가 딛고 사는 지역은 매우 자기에게 소중한 거예요. 자기의 기질이나 뭔가를 물려주는 것, 자기의 DNA는 그럼 거기서 오는 거니까 뭔가 서로가 서로를 포용하고 화합하는 그런 것은 첫 번째 전제가 뭐냐면 서로의 진실을, 속사를 알아야 되는 거니까 서로 어떤 그 가식이나 포장을 걷어내고 그런 노력들을 우리가 기울여야 되는 것이 첫 번째라고 생각해요. 혹시 또 질문 있습니까? 질문이 많아요. 네, 저쪽에 우리
저는 박준영 변호사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그 어린 시절에 많이 방황하셨다가 이제 정신을 차리시고 이제 변호사가 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이제 다른 직업군도 많은데 어떻게 이제 변호사를 선택하게 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저는 노아도라는 섬에서 자랐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 우물안 개구리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말을 집에서도 듣고 주변 어른들한테 듣고 학교 교장 선생님 훈 씨도 우물안의 개구리였거든요. 근데 그 말이 쉽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왜냐, 우리는 TV를 통해서 세상을 보고 있고 가끔씩 육지에도 나가는데. 그런데 제가 군복무를 할 때 운전병이었는데 대대장차를 몰았습니다. 그분이 중령이었고 육사 출신이었습니다. 가까이에서 나는 진짜 넓은 걸 봤어요. 그때 군대 복무를 하면서 뭔가 뒤집고 싶었어요. 내 인생 한번 확 뒤집고 바꿔볼 수 있을 게 뭐가 있을까 생각했는데 고시더라고요. 다행히 군대 한 달 먼저 제대한 고참이 법대 다니고 있는데 사시 공부한다고 하니까 덩달아 그럼 나도 한번 해보겠다 해가지고 올라온 거예요. 변호사를 지금 제가 해가지고 지금 재심 전문 변호사나 공익사건 하면서 많이 알려졌고 좋은 일 한다라는 평가도 받고 박수도 받고 있는데 이걸 생각하고 변호사를 했던 게 아니거든요. 공익적인 목적, 잘 돼가지고 약자를 도와야겠다는 생각 전혀 가져본 적 없어요. 그냥 너무 내 솔직하게 인생을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한번 뒤집어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람들은 되게 뭔가 거창한 목표를 요구해요. 그럴듯한 목적. 남이 봤을 때 야 그래도 합리적이고 이래 저 정도의 목적은 그런 일을 할 수 있어라는 걸 요구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었단 말입니다. 어떤 일을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할 때가 있어요. 그런 목적은 과정 속에서도 만들어질 수 있는 겁니다. 거창한 목적 세운 사람이 제대로 합니까? 우병우나 이런 사람들? 처음에 공부를 할 때는 절대 이렇게 사회적 약자나 뭐 재심 전문 변호사가 될 생각은 전혀 없으셨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박준영 변호사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박준영 변호사님은 사람들에게 어떤 변호사로 가장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저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고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었거든요. 뜨고 싶었어요, 많이. 점점 강연할 때와 다른 모습으로 왜냐하면 학벌 때문에 편견을 받고 또 백이 없었기 때문에 누가 저를 뒷받침해서 키워줄 사람도 없었지 않습니까? 그럼 스스로 뭔가 저는 유명해지고 싶었어요. 그래서 남들이 저를 인정해주길 바랬습니다. 지난해에 재심 사건 무죄 판결 나오고 나서 사람들이 많이 알아봐주고 또 스토리 펀딩을 할 때 엄청난 많은 후원자와 후원 금액이 몰렸거든요. 그때 진짜 잠이 안 와요. 행복했고 이제 나름 알려지다 보니까 시기하고 질투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어떤 사실관계를 왜곡해서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페이스북에 저를 공격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저는 어떤 훌륭한 사람이구나 대단한 사람이라는 평가보다는 저를 진지하게 아는 사람이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싶어요. 좋은 사람. 그게 제 목표입니다. 그래요. 제가 앞으로 박준영 변호사님을 더 진지하게 알아가지고 참 좋은 사람이다라는 평가를 꼭 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황풍년 편집장님께서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세요? 뭔가 어떤 사람에게든 특히 이제 후배들한테 롤 모델 같은 것은 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강의 때 미처 그런 얘기를 못 했는데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모든 것은 사람들이 밖에서 뭔가 롤 모델 영웅을 찾으면은 되게 열등감을 갖게 되고 실패하기 십상이다. 내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해야 된다는 것이니까. 그래서 저도 누군가에게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는 롤 모델 같은 것보다는 편한 사람, 저 사람하고 이야기하면 여러 가지 세상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여러 가지 상상을 가능하게 해주는 그런 사람, 뭐 그런 사람, 그러니까 그런 사람 되고 싶어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여기 하나 덧붙인다면 글쟁이니까 글을 좀 지금보다 더 잘 썼으면 그런 생각. 네. 네, 두 분 다 너무 겸손하신데 우리 겸손한 두 분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와는 달라요. 저는 누군가의 롤 모델이 되고 싶고
막 지나가면 사람들이 알아봐 줬으면 좋겠고 막 사인도 막 해주라고 했으면 좋겠고 그런데 그래요. 자, 질문 또 받겠습니다. 그 혼자 시험 준비하실 때는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면서 이제 준비를 하셨을 테고, 이제 시험 합격하고 나서 이제 결혼이랑 하셨잖아요. 이제 결혼하시고 나서 이제 재심 변호 준비하면서 이제 경제적으로도 많이 힘들으셨을 테고 가정적으로도 많이 힘들으셨을 텐데 그때는 어떻게 극복을 하셨는지 그게 너무 궁금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가장 생각나는 건 가족인 것 같아요. 특히 자식이에요. 그 일하면서 책상에 앉아서 많이 울었습니다. 울기도 많이 울고, 근데 힘들어서 울지만 또 한참 눈물을 흘리고 나면 또 잊고 또 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 눈물의 의미가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접을 수도 없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솔직히요. 근데 작년에 스토리 펀딩을 통해서 기사회생했는데 저는 거기서 뭘 느꼈냐면, 사람은 때로 절벽에 서봐야 된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절벽에 서봐야 된다. 저는 그 말을 이해를 못했어요. 절벽에 있으면 떨어져 죽지 어떻게 절벽에 서라는 얘기를 하냐. 근데 절벽에서 몸을 내던지는 그런 어떤 선택을 통해서 산다라고 하잖아요. 그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절벽으로 자기가 간 과정만 잘 관리만 한다면 절벽에서 할 수 있는 선택은 가장 절실하고 강력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절실하고 강력한 선택이 사람들한테 울림이 되거든요. 그게 사는 하나의 방법이 되더라고요. 전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힘든 거 어떻게 이겨내요? 울어야죠. 답이 됐습니까? 뭐 안 될 것 같은데요, 답이. 그래요,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래요. 오늘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황풍현 편집장님부터 오늘 소감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춘들의 얼굴을 보니까 굉장히 더 잘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너무 여러분들이 전라도 말로 귀인이 있어 이뻐. 그런데 딱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각자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외모나 또는 학벌이나 뭔가 이런 것들의 타인과 비교 같은 거, 남들 똑같은 것에 대한 누구처럼 되고 싶어 이런 것들에 휘둘리지 말고 각자가 대단히 소중하고 아름다운 존재다. 내 안에 무한한 잠재력, 전라도의 그 위대한 DNA를 갖고 있다. 이런 것을 딱 품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박수가 나와야죠. 편집장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 박준영 변호사께서도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렸을 때 TV를 보다 보면 유명한 사람이 나오고 또 높은 지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을 봤을 때 저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정말 다른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변호사가 되고 여러 부류의 사람을 많이 만났습니다. 근데 경험상 특별하지 않고 다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특별하게 보이는 것뿐인 거죠. 근데 제가 하나도 거룩하지 않은 파산 변호사로 알려져 있고, 그 파산이란 단어를 빼면 하나도 거룩하지 않은 변호사거든요. 저는 왜 그 말을 좋아하는 줄 아십니까? 실제로 제가 하나도 거룩하지 않아요, 일단은. 그리고 사람이 어떤 누군가를 바라봤을 때 저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라 생각해버리면 그 사람이 한 일은 존경과 존중의 대상은 될 수 있을지언정 저 사람 특별하니까 나는 저런 거 할 수 없어가 돼버려요. 하지만 오늘 제가 가급적 민낯을 얘기하고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것은, 제가 TV에도 좀 나오고 상도 좀 받고 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전혀 다를 바 없는, 하나도 거룩하지 않은 보통 사람이라는 거죠. 똑같은 사람이다. 저의 어떤 활동을 보고 의미가 있고 저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세상은 지금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가 국회의원이나 유력 정치인의 힘으로 가능했습니까? 이것저것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소시민들의 연대의 힘이거든요. 그리고 그 소시민은 나와 내 주변을 스스로 바꿔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걸 믿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솔직하게 말씀해 주신 두 분께 더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꿈꾸는 청춘들과 함께한 소통의 시간, 광주 MBC 희망 릴레이 토크 콘서트 청춘 진담. 오늘 함께한 이 시간을 통해서 청춘 여러분에게 많은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도전하는 모습은 언제나 아름답습니다. 청춘 진담은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그리고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이제는 더 참을 수가 없다.